오늘의 보험 핫이슈 실손만 믿지 말자. 떠오르는 제2의 국민보험 수술비 보험입니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3분의 1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평생 보험이 없다가 한 4년 전에 실손보험을 처음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수술비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모르겠네요. 기존에 이제 많은 보험 방송이라면 당연히 수술비 보험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네. 저희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대신에 네. 지금 몇 년, 1, 2년 전에 끝난 그 스카이 성 그 드라마 아시죠? 네, 알죠. 거기 알죠. 보면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실비보험료 상승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면 수술비보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럼 얼마나 오르느냐.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준비하신 이렇게 우리 나이별로 또 연도별로 태어나신 연도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3년 갱신형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이제 실손보험이 TV에서나 아니면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구실비보험, 신실비보험, 착한 실손 헷갈리죠. 네. 자, 2009년 8월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첫째 실비보험이다. 첫째 아들, 첫째 네. 딸. 네.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부터 2017년 내가 4월 안에 가입했다. 그럼 내가 둘째 실비보험을 가입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이후에 내가 실비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지금 막내, 셋째 실비보험을 가입했다. 네. 가입하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둘째에 딱 걸렸죠. 네. 둘째 우리 그 주말 드라마 보면 둘째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네, 맞습니다. 막내는 귀여움을 받는. 둘째는 사실 중간에 껴가지고 애매해요, 그죠? 예. 이렇게 부모님한테 지원도 못 받고 능력도 안 돼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처럼 이 둘째 실비보험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보장도 되게 좀 부족한데 상승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주식 상승률이어야 되는데 보험 상승률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것을 100세까지 내야 돼요. 네. 100세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 지금 오늘 수술비 보험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갱신보험이라는 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냥 해마다 3년 후는 5년 주기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뿐이 아니라 보장받을 기간까지 끝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세에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면 80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실손보험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갱신형 보험은 또 이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지혜 전문가님. 현장에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보시잖아요. 보험 증권도 분석해 주시고 이 실손보험이 실제로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든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실손보험은 우리가 20, 30대에 아무리 저렴하게 1, 2만 원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될 나이가 된다면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정말 사실이죠.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집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다니는 날이 더 많다는 웃기지만 슬픈 일명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손보험이 가장 필요할 때 역시 이 60세 이후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표를 함께 보시면 실제로는 실손보험 가입률이 60세 이후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유지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면서 이 실손보험만큼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보험료 부담이 훨씬 덜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지금 그래프 보시면서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병원에 자주 가는 시기가 60대, 70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60대, 70대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손보험료 올라서 너무 갱신폭이 커서 유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손보험료 너무 올라서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6676-02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경 전문가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실손보험이 이제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뭐 보험료 내기 힘들 때 수술비로 보완을 하는데 분명히 보장 차이가 있겠죠? 네. 실손보험으로 모든 의료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직 써본 적은 없어서. 실제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네. 실손 의료비만으로 모든 비용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손 의료비라 함은 실제로 손해보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가입 연도나 치료 목적에 따라 전액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부담금을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표를 보시면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 연도에 따라 5년, 3년,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그럼 실손보험은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걸까요? 보장 받을 때까지. 네, 내가 보장을 받겠다고 네네. 하는 기간까지 가입 연도에 따라 인상되는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죠. 그럼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노후에는 그때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수술비 보험에는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네. 보장 금액에 대해서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는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수술비 보험은 가입 금액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중복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 팔이나 다리 등이 다쳐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생활비나 뭐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더구나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복, 중복 보장으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장받고 싶을 때까지 100세라면 만약에 100세까지 오르는 보험료를 내셔야 돼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갱신이면서 중복 보장이 또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네.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실손보험이 좀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통합보험으로 해서 막 진단비, 막 수술비 이런 것들 안에 섞여 있었어요. 짬짜면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 짬짜면처럼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지금 막내 착한 실손보험이란 막내 마지막에 나온 막내 실손보험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통합보험이죠. 이게 이제 짬짜면 형태로 비싸요, 그죠? 그냥 비쌉니다. 섞고 나서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네요. 이제 짜장 맛집으로 가고 탕수육 맛집, 짬뽕 맛집으로 갔더니만 싸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0대 여성분들이 분께서 24만 원씩 내시는 금액을 네. 조금 더 많은 보장들로 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순간 네. 갱신율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낮아요. 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갱신율은 지금 둘째 실손보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3만 원대 단독 실손보험이 바로 착한 실손보험이고 갱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준 사례들로 지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지금 50세 여성분이 통합 실손보험으로 월 24만 원을 내시다가 월 보험료를 15만 원 정도로 줄이신 이런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저렇게 좀 착한 실손 그리고 수술비 보완으로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다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 전문가님,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단비를 정말 넉넉하게 아주 시원하게 딱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굳이 뭐 수술비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아무래도 요즘은 진단비 중심에서 정말 수술비 중심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요즘 제로 금리 시대,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진단비는 반대로 점점 비싸지고 보장 한도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술비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보장이 가능하면서 진단비에 비해서 저렴
저렴하기까지 한데요. 제가 우리가 보통 가장 크게 준비하는 암, 뇌, 심, 즉 3대 진단에 대해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준비했을 때 네.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어. 진단비는 약 3만 8천 원대, 네. 수술비는 약 1만 9천 원대로 보험료 차이가 무려 48%나 나타났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진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 후에는 수술이나 시술 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한 반면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가 비싼 진단비 하나만 가져가시는 것보다 수술비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진단비에서도 지급을 받고 수술비에서도 중복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네. 추가적으로 후에 재수술 등이 있다면 오히려 보장 금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재수술의 위험 등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를 제가 보니까 50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세이시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높을 것 같은데도 수술비를 지금 19,000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비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아직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50대, 60대 분들도 수술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집중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단비를 탄탄하게 3천만 원, 5천만 원씩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진단비의 이 보험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단비 12,000만 원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준비하시면 조금은 부담이 덜한 보험료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누르시고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 이미 가입하신 이 보험증권 있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든든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증권 샅샅이 파헤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경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겠다까지는 이제 알겠고요. 이런 거를 어떠한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준비해야 효율적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네, 앞서 외워보셨죠? 저 잘했죠. 네. 그럼 종수술비가 무엇일까요? 전반적인 모든 수술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종수술비라고 합니다. 종수술비는 수술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수술 회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술비에 대한 보험을 잘 준비하는 팁은 일단 전반적인 모든 수술을 다 보장해주는 종수술비를 굵직하게 뼈대로 가져가시는 거죠. 종수술비는 수술 종류와 방법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지급되어집니다. 1종부터 살펴보면 흔하게 백내장, 치질 수술도 있지만 저의 경우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네. 제왕절개의 경우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종의 경우는 네. 대장용종, 위용종 등이 있고 3종의 경우는 디스크, 녹내장, 4종의 경우는 위절제술, 심막 관열 수술 등이 있고 5종의 경우는 관열적 암수술, 심장 이식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비를 포괄적으로 잘 준비하신 다음에 집중해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의 수술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번이나 노래를 부르시면서 종수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주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보험증권 보시면요. 수술비 보장을 가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냥 디스크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이렇게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1에서 5종까지 수술비 이렇게 확 묶여 있는 게 있거든요. 종 수술비로 가입을 하셔야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샵 8181번으로 여러분의 보험증권 찍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 전문가님.
뭐 종수술비 말고도 좀 추가로 준비할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7대, 18대, 40대, 64대, 101대 등 이름은 다 다르지만 네. 숫자가 높을수록 포함되는 질병도 더 많고 보장 범위도 더 넓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종수술비와 더불어서 이 특정 질병 수술비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술률 1위 백내장이죠. 이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호종 중에서는 1종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보장 금액을 받지만 40대 수술비, 이 특정 질병 수술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네. 높은 보장 금액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 종수술비와 특정 질병 수술비도 함께 준비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종수술비 표 보면은 뭐 1종에 뭐 2종에 뭐 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백내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이 특정 질병 수술비에는 또 40대 또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요거를 같이 가입을 하면은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단비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 말고도 수술비로 추가로 꼭 보완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수술비로 준비하실 때도 종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중복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알차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미경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을 직접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혹 위나 이제 장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험 혹시? 저는 없는데 저희 큰언니가 얼마 전에 주변에서 했어요.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식생활의 불균형,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인해 생기는 용종을 제거하는 일이 되게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는 2종 수술비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특정 수술비 150만 원으로 총 23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받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축농증의 경우는 종수술비 1종. 네. 1종에 해당하므로 질병수술비, 특정 질병수술비와 함께 250만 원의 수술비가 그리고 디스크 수술은 종수술비 3종에 해당하므로 총 230만 원의 수술비가 지급이 되어집니다. 다빈도 수술 보장 예시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 5, 60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백내장 수술인데요. 저기 백내장 나와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수술은 치질 질환이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이 같은 수술 경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치질 수술 경험이 있는데요. 수스럽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단 전문가님. 부모님 세대만 이렇게 흔한 수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 백내장이나 치질 질환 수술 모두 1종에 해당돼서 종수술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수술비를 포괄적으로 준비하시고 특정 질병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시면 더 실용적으로 수술비 보장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보장 예시를 보니까 정말 수술비를 다양하게 꼭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2008년 뭐 이전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방금 이 고백해주신 치질 수술 수술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럴 때 수술비를 딱 가입을 보완해서 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표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주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질환들은 반복해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보장, 반복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를 꼭 알차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생활에서 자주 뭐 일어날 수 있는 디스크라든지 백내장, 뭐 치질 관련 수술 얘기는 했는데 이것 말고도 좀 정말 수술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수술도 있잖아요. 그 관련 보장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용이 고가인 수술, 바로 심장 수술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한 결과 2018년 기준 심장 수술 비용은 약 3,200만 원이었던 반면 19년에는 3,500만 원으로 1년 새 무려 300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비용의 수술은 바로 관상동맥 우회술인데요. 이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 역시 18년 기준에는 약 3천만 원이었던 반면 19년에는 3,200만 원으로 1년 새 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 우회술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에 많이 사용되는 수술로 수술률이 굉장히 높고요. 요즘에는 스텐트 삽입술 많이 사용도 하시지만 이 스텐트 삽입술 역시 1,000만 원 이상의 시술비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수술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실제로 만나뵀던 고객님께서는 이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고객님께서 그 CI 보험으로 진단비만 가지고 계셔서 진단금 2,4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네. 만약에 그때 그 고객님께서 수술비까지 같이 뭐 가입이 되어 있으셨다면 1호종 중에서 5종에 속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받으시고 77대 특정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또 받으시고 총 4,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겠죠. 네. 이렇게 진단비만 준비했을 때와 수술비까지 함께 준비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 보험 수술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심장 수술비가 3,500만 원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 자체가 보장 범위도 줄어들고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보장 금액도 정말 줄어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험료도 워낙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야말로 수술비로 보완을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미경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사별로 좀 내용이 확 다르겠죠? 어떻습니까? 네, 수술비 보험도 각 회사마다 보장해주는 범위와 가입 금액 한도가 다른데요. 네. 50대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A사, B사, C사 각각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심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관열, 비관열 수술비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했을 때 A사의 경우 1종 20만 원에서 5종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종수술비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 한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죠. B사의 경우는 종수술비 한도가 A사보다는 조금 적지만 심장질환 수술에 있어서는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판막 질환도 B사는 보장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사의 경우는 A사와 B사와 동일하지만 네. 종수술비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죠. 아. 그렇지만 타사 대비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이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점 고려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A사, B사, C사 각각 이 강점이 다른 세 가지 보험사의 내용을 좀 비교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지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분석을 다 완료하시고 세 가지 보험사를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20개가 넘는 보험사 다 비교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02-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핫 이슈, 이 갱신되는 실손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만 믿지 말자 떠오르는 제2의 국민보험 수술비 보험. 자, 첫 번째 갱신형 실손보험의 대안으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 보장, 반복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때 이 점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1에서 5종까지 종수술비를 꼭 준비하시고요.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비용 수술비도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잘 합쳐서 든든하게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정말 큰 병,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을 때 든든한 마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언덕같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보험 핫 이슈 실손만 믿지 말자 떠오르는 제2의 국민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